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포트 국어 강사 배영표 탐쌤입니다. 저와 함께 코레일을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국어 강사 입장에서 이 코레일은 슬픕니다. 왜 슬프냐? 국어에 너무 집중을 안 해요. 이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뭐 장문 독해다, 문법이다 짱짱하게 때리잖아요. 근데 이 코레일은 장문 독해가 뭡니까? 단문 독해 하나 없어요. 기껏해야 뭐 어휘, 언어 추리 한 이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에 좀 다소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나 독해 이런 거에, 장문 독해 이런 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인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국어 자체에 좀 플러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손해인 기업이 될 수 있는 일장일단이 있는 기업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록 이게 국어가 좀 소소한 파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점수를 잃으시면 당연히 취업하시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점수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한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레일 강의가 한 강짜리거든요. 근데 이 한 강 안에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그거 확실히 말씀드리고서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일쪽입니다. 어휘 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이 어휘 파트는요, 다이어가 있고요. 뭐 동음이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어가 있을 수 있고요. 반이어, 그리고 뭐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문항 주어지고요. 7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산술적으로 나누면 20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풀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유롭게 푸실 시간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파트다. 그거 하나를 염두에 두세요. 근데 보통 이 어휘 파트 강의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어휘 많이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이러고 끝나요. 그죠? 아니면 뭐 정답 불러주시고 끝나든지, 아니면 다이어예요? 그럼 다이어의 뜻 다 불러주시고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럴 거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들을 필요가 없냐? 여러분들 정답지 보시면 다 뜻 나와 있잖아요. 정답 나와 있잖아요. 그거 그냥 책만 보시면 되지. 왜 제 강의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제 강의를 보신다는 건 그거 말고 그거 외적으로 어떤 강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요령, 스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보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수업은 좀 다른 선생님 어휘 수업과는 조금 다를 거라는 거 미리 예고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먼저 다이어 유형이 있는데요. 다이어 유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 근데 우리가 고리하면 보통 요겁니다. 그죠? 요건데 너와 나의 고리, 마음의 고리 뭐 연결돼 있어 할 때는 그게 진짜 고리는 아니고요. 그죠? 다른 뜻이잖아요. 그러면 고리가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이렇게 다의적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이어잖아요. 그죠? 이런 다이어 유형을 어떻게 풀 거냐? 먼저 이게 한 문제당 20초랬죠.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건 직관적으로 푸세요. 그러니까 내가 딱 문제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 고리의 느낌은 이 선택지 4번에 해당하는 고리야. 느낌이 딱 와요. 그럼 직관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느낌이 안 오는 녀석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관으로 풀 수 있는 녀석은 직관으로 풀고 직관이 안 통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무슨 유형에서? 다이어 유형에서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직관이 통하는 유형이 1번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단어에 쓰인 것 같은 것은 그랬습니다. 나는 다락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고리를 닫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고리는 실제 고리죠? 그죠? 직관이 딱 옵니다. 실제 고리네. 1번 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의 연결고리다. 실제 고리예요? 아니죠. 2번 우리는 서로에게 고리를 걸었다. 실제 고리예요? 아니죠. 3번 그는 인연의 고리를 소중히 하지 않았다. 실제 고리예요? 아니죠. 4번 보세요. 장롱 옆에 달린 고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이 고리 진짜 고리죠? 이렇게 실제 고리입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직관적으로 푸세요. 그것보다 빠르고 정확한 건 없습니다.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뜻이 뭔진 몰라도 직관으로 느낌이 딱 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럼 그 녀석들은 그냥 딱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요령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20초 내에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풀리는 녀석들은 직관적으로 풀어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직관적으로 안 풀린다. 2번이 직관적으로 안 풀린다고 가정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2번.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같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앙심을 먹고 투서를 했다. 이때의 먹다와 같은 뜻의 먹다를 1, 2, 3, 4번 중에 고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직관이 딱 왔어요. 이런 느낌의 먹다인 것 같아. 딱 봤더니 선택지 몇 번이 그런 느낌의 먹다야. 정답을 골라야겠구나.
직관으로 오면 그냥 직관으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직관이 안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안 왔으면 어떡하냐? 뭘 먹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뭘 먹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앙심을 먹고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뭘 먹는지를 보세요. 앙심을 먹은 거죠. 이 앙심을 먹은 거와 관련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번 선택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1번 선택지 이렇게 돼 있어요. 겁을 먹고. 그럼 뭘 먹었어요? 겁을 먹은 거죠. 이 겁을 먹은 거랑 앙심을 먹은 거랑 비슷한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또 한번 보세요. 또 뭐가 있죠? 4살을 먹었대요. 4살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먹은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점심을 먹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심을 먹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요게 복입니다. 요게 복이고 이게 선택지예요. 그랬을 때 보세요. 직관으로 오는 건 직관으로 푸셔라. 근데 직관으로 안 와요? 그러면 뭘 먹는지를 보세요. 뭘 먹는지. 앙심을 먹었죠. 이거랑 제일 가까운 걸 찾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코레일 입사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위포트의 조용욱입니다. 저하고 오늘부터 이제 코레일 모의고사 하나씩 같이 풀어볼 텐데요. 일단 이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실전 문제 대비로 해서 저도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문제풀이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쭉쭉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코레일은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여러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파트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어휘 파트 있죠. 어휘 파트는 언어 선생님하고 하셨을 거고요. 나머지 이제 두 번째 과목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저하고 쭉 같이 할 겁니다. 이제 언어 추리부터 시작해서 뭐 응용수리, 자료 해석 등등등 도형까지 저하고 쭉 같이 할 거고요. 뭐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집중력이나 뭐 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그럼 첫 번째 이 언어 추리, 두 번째 과목인 언어 추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문항과 시간이 있는데요. 이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최근에는요. 시간은 조금 더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문항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문항 수와 시간 수가 비슷하게 흘러가긴 할 겁니다. 비슷하게 흘러가긴 할 건데 일단 20문항에 9분 이렇게 주면 당연히 절대 못 풀어요. 당연히 못 풀죠. 20문항에 한 15분 이렇게 줘도 이거 다 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간보다는 시간을 적게 주면 당연히 뭐 다 못 푸는 거고 시간을 좀 더 많이 주면 다 풀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고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확실하게 대비하고 가서 문제 어떤 유형이 나올 때마다 내가 이 유형이 출제가 됐을 땐 이렇게 풀어낼 것이다 라는 것만 확실하게 익히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들마다 유형별로 다 분석하시고 풀이법을 익히신 상태의 시험장으로 들어간다. 그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언어 추리는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인적성 검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부분이 이 언어 추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 추리는 특히 언어 추리에서 언어 추리 좀 어렵게 내면 거기서 실력이 좀 갈리거든요. 그래서 언어 추리는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 문제들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없어요. 여기 이 모의고사에 보면 그리고 코레일 문제는요. 좀 문제 숫자가 많고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내는 거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대로 성적 받으실 수 있고요. 조금만 준비하시면 합격선에 가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언어 추리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뭐 연관된 단어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로 하고요. 10번까지는 제가 이제 11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언어 추리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언어 추리하면 최근에 보면 크게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언어 추리에서 세 가지를 좀 준비해 가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명제. 두 번째는 진실과 거짓. 진실, 거짓 찾는 논리 문제죠. 세 번째가 이제 언어 논리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뭐 언어 추론 문제기도 하고요. 그렇죠? 요거는 읽고 힌트를 가지고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제, 진실, 거짓, 그리고 언어 논리, 언어 추리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유형화 하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명제 이야기 할게요. 명제 이야기는 원래는 그 명제와 대우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모든과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어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이 모든 어떤 문제만 사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만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어떤이라는 말을 좀 보시면 여기서는요, 이 모든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림 그립니다. 그림인데 우리가 그 집합과 명제에 할 때 그 명제가 맞습니다. 그 명제가 맞는데 그림이 어떤 그림을 배웠었냐면 벤 다이어그램 기억하십니까?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A, B 뭐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합에서 그렸던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이 모든과 어떤에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 거냐만 좀 정확하게 익히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다 풀리실 거예요. 일단 모든 어떤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번 모든 A는 B이다 이랬어요. 모든 A는 B다. 자, 모든 A는 B다. 그러면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모든 A는 B다. 둘 다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A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B가 들은 이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들어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A는 B다. 그러면 첫 번째 게 그림이 맞습니까? 두 번째 그림이 맞습니까? 모든 A는 B다라는 건 A를 선택하면 다 B에 속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를 선택하면 다 B에 속하는데 이런 부분 선택하면요. B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A에서 어떤 걸 고르더라도 다 B에 속한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A는 B다. 이러면 B가 더 큰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A는 B다 하면 B가 더 큰 그림으로 그려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A는 B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고 그 안에 A를 넣는다. 그래서 A에서 어떤 걸 고르더라도 B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어떤 A는 B다 이랬습니다. 자, 어떤 A는 B다 이러면 A 중에 어떤 건 B에도 속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교집합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겠죠. 어떤 A는 B다. 즉 A 중에 어떤 애는 B에도 속해 있다. 이런 거죠. A 중에 어떤 애는 B에도 속해 있다. 됐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걸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해요.